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자, 그중에서 먼저 양도세 중과는 부활된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사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잡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뉘앙스를 비쳤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며 자 1주택자들한테 특별공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내비쳤는데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뭐냐라고 하면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집인데 집을 샀는데 산 가격보다 많이 올랐어. 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그동안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5월 9일이 D-Day예요. 현재까지는 중과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양도 차익의 6%에서 45%.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최고 해봐야 적게는 6%, 많게는 기간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45%만 내면 되지만 그러나 5월 9일 중과유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2주택자라면 거기다 플러스 20%, 최고 세율은 65%, 3주택자라면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75%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다 지방세 10%, 7.5%가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매도했다라고 하면 10억의 이득을 받다고 하면 러프하게 8억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강남 일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다주택인데 현금만 갖고 있어서 조금 거의 나는 대출 끼지 않고 있다. 자금 이제 압박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버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 대부분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2, 3년 전 그 이전에 주택을 차곡차곡 비투를 했다면 이분들의 걱정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지금 이 규제 유예 종료 앞두고 1억 떨어졌다더라, 2억 떨어졌다더라 이런 소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게 전체냐 일부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일부는 좀 등장을 하지만 그런데 여기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데요.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정말로 이제 그 전반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 부담이 여전해요. 보유세 부담이 여전하고 여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때 정확하게 자금 출자가 규정이 안 되면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정말 실거주만 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급매물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주택자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매물을 내놔야 거래가 좀 성사가 될까요? 일단 5월 9일이 D-Day입니다. 매도하실 분들은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거다라고 하면 5월 9일 이전에 반드시 잔금을 정산해야 돼요. 잔금 정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 언급에 따라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매도 계약을 체결한 건까지의 구제 방안은 국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안심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양도 시점에 그 주택이 서울 전역이냐, 경기도 12개 규제 지역이냐, 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타겟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난해 이제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소유주택이 과연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 강남 3구, 마용성 등에서는 좀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최후 통첩과 똑같아요. SNS에서 중과 유예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마용성은 굉장히 입지가 뛰어난 서울에서만 선호가 높은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방 부자들도 다주택자들도 서울에 살게 되면 강남 3구와 그리고 한강 벨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 상급지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야, 차라리 지금 팔고 세금 낼 바에 절세 목적이 아니라 차라리 증여하자. 증여 쪽으로 살아생전에 그냥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상급제 다주택자 매물 앞서 제가 이제 최고 세율이 부활되면 82.5%다 보니까 양도세 폭탄을 많이 증여하자 지난달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1000여 건을 넘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서초구, 강남구가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남겨놓고 싶거든요. 다주택 먼저 강남 주택을 먼저 팔지는 않아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비규제 지역 그리고 이제 차익이 좀 덜한 지역부터 매도를 내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강남 집값이나 이제 이 마용성의 경우 집값 우상향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핵심 지역은 끝까지 좀 보유하려는 현상.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예. 매물이 잠기면서 매물이 잠기게 되면 여기는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이게 뭐 지금 실제로 된다면 아마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은 5월 전까지 조금 외곽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물을 내놓겠지만 그러나 핵심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더 오르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추가 규제 카드로는 어떤 걸 또 꺼내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규제는 사실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10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야,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안 된다고 하면 차세대 카드는 남은 카드는 뭐냐 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 이거예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의 세제 핵심인 이제 이것까지 이제 건드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 기간이 10년 넘을 경우 장기 소유하고 보유할 경우는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세를 좀 축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공시가격을 좀 현실화를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할인율이 있는데 이걸 좀 빠르게 상향하면서 세금 부담을 더 늘릴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아마 이제 종부세와 같은 정말로 이제 보유세를 좀 강화하는 카드인데 아마 순차적으로 나오지 이걸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에는 선고에도 부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마지막 카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지난 이제 97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이제 거의 연간 27만 호씩 1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유유부지를 활용한 이제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놓고 이후에 이게 또 안 먹힌다.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규제 카드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야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 일본의 한 라멘집에서 이재용 회장이 혼밥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식사를 다 했는지 일어나는 남성, 익숙한 얼굴 같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한 여행 유튜버가 일본 라멘집에서 이재용 회장을 봤다면서 찍어서 올린 영상인데요. 자, 영상 속에는 이 유튜버가 처음에 이 회장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악수하고 올까 하다가 방해하기 싫었다며 연예인을 본 것보다 더 신기했고 회장님이 혼밥할 정도로 이곳이 맛집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넉 달 전인 지난해 9월 처음 유튜브에 게시가 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근 온라인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이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회장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는데요. 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의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에 취하지 마라. 조금 더 힘을 낼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주가로 보고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렸거든요. 어. 오늘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다음 달부터 HBM4라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칩에 삼성이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SK하이닉스보다도 더 앞섰네? 라는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뛰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좀 벌어졌었는데 이제 물론 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라면집 회동도 9월이라고 하면 사실은 깐부에 보는 것보다 더 앞선 거예요. 아니 뭐 대기업 CEO가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언론에 저런 모습 비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소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1년 전만 하더라도 야 삼성전자의 저주 5만 원대 주가 언제 피할 거냐. 그랬었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예. 아니 하이닉스로 그 HBM 만드는 연구진이 다 가서 거기가 먼저 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한 발 타이밍 늦다 보니까 3류로 전락했다라는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물론 지금 전화위복이에요. HBM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디램 공급이 쇼티지를 나다 보니 지금 뭐 스마트폰, PC, 노트북, TV, 가전에 들어가는 이 디램 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판교 근처 특급 호텔은 빈방 찾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바이어들이 삼성과 SK로부터 디램을 장기 공급을 계약을 따놔라.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기가 쉽지 않아요.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웃돈을 더 얹어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디램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얼핏 보면 야 반도체 부분 또 잘 돼서 또 이제 성과 그 PI 얘기 나오고 있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냐라는 데에 대한 경계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니까 상당히 뭐 역사적인 기록을 낸 건 맞지만 그러나 현재 숫자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경계하자는 의미이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라는 건 사이클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글로벌 경쟁력 여기다 호시탐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갖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100% 관세 물리겠다.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다 즉시 공장 더 지으면 면제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부 다짐을 좀 결속하는 성격이 있고 아마 D-Day는 오늘 29일이에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29일 날 같은 날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확정치, SK하이닉스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행은 이전 5세대까지는 SK하이닉스가 거의 60%예요. 삼성이 한 20% 남짓 정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블랙웰이 아닌 다음에 나올 이제 루빈이라는 이제 엔비디아 칩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이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제 샘플 납품해서 통과받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그래도 SK하이닉스가 60%인 점유율을 지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올해 말쯤 되면 HBM 시장에서 한 엔비디아행 3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가이던스 봐야 돼요. 내년 29일 날 내어놓으면서 HBM의 전망치 투자를 봐야 돼요. 왜냐?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비싸다고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9일 날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삼조원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